그날 밤 한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딸의 남자를 직접 시험해 보기로요.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면서도 다음날 새벽 청소복을 입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상사에게 모욕당하고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모습을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지켜야 할 문제라는 걸. 사람의 값은 이력서가 아니라 무너질 때 드러난다는 것을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청소부가 된 회장이 바닥에서 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 만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냐?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새벽 5시 아파트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재혁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딸이 건넨 그 말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38배 딸 서윤과 7살 손주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미소가 재혁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재혁은 커피를 내리며 창가에 섰습니다. 새벽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29에 이혼한 뒤 아이를 데리고 혼자 버텨왔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대지 않고 재무본부 과장으로 일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 딸이 처음으로 연애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재혁의 마음에는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우리 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또다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재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시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손주의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다시 울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재혁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 적어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이번엔 사업이 아니라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재혁은 수첩을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믿고 싶다 하지만 확인해야겠구나. 사흘 뒤 아침 재혁은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를 천천히 걷던 그의 발걸음이 전광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재무본부 인턴 명단. 5개의 이름 중 한 이름이 눈에 박혔습니다. 이준호. 이미 알고 있던 이름이었지만 직접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딸이 만난다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재혁은 로비 벤치에 앉아 재무본부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9시 부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누가 이준호인지 단번에 알 수는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재혁은 슬쩍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중 창가 쪽 작은 책상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손놀림이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재혁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다. 그 순간 재무본부 문이 다시 열리고 딸 서윤이 나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걷는 딸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재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행복이 진짜일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재혁은 차에 앉아 한동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야. 청소팀 명단 좀 알아봐 주게. 한 자리 비워둘 수 있는지도.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배경화면 속 딸과 손주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비는 직접 봐야겠다. 그날 밤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청소팀 배치 가능합니다.
재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날 새벽 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72회를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재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정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들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전날 밤 비서가 준비해둔 청소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혁은 청소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낯선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에는 한민그룹 창업주가 아닌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재혁은 묵묵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재혁은 구석 자리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옆에 선 사람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야근일에 부장이 또 갈 곳 써.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재혁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를 그는 평생 몰랐습니다. 본사에 도착한 재혁은 직원 출입구가 아닌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는 이미 몇 명의 청소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들어서자 모두 잠깐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각자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재혁은 구석 사물함을 열고 청소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빗자루, 걸레, 쓰레받기. 평생 남의 손에 맡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자는 재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재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자는 빗자루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청소는요, 바닥부터 봐야 해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곳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혁은 그 말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바닥부터 본다. 미자는 앞장서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재혁은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출근 시간 전이라 직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재혁에게 청소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모퉁이는 특히 신경 써야 하고. 재혁은 묵묵히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자가 갑자기 빗자루를 멈추고 재혁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재혁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요. 무엇이 필요하신데요? 재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이요. 미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재혁은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재무본부 앞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슬쩍 봤습니다. 인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재혁은 빗자루를 움직이는 척하면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자가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점심 드셔야죠. 구내식당 가세요.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드셔야 오후까지 버틸 수 있어요. 미자의 말에 재혁은 마지못해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혁은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재무본부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인턴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재혁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다른 인턴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재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밥을 받아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인턴들이 모인 테이블로 가지 않고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왜 혼자 앉는가? 점심시간이 끝나고 재혁은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복도를 오가며 재무본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지만 재무본부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재혁은 복도 끝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미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첫날 치고 많이 하셨어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자는 재혁의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아니세요? 재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본사 청소할 때 몇 번 뵀거든요. 분명 기억해요.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왜 이런 짓까지 하시는 거예요? 재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의 인생이 걸렸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닥부터 보셔야죠. 미자는 빗자루를 재혁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혁은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튿날 아침 재혁은 어제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고 복도로 나왔을 때 재무본부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재혁은 부서 앞 복도를 천천히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으면서도 귀는 부서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은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척하며 재무본부 입구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다른 인턴들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재혁은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던 서류들을 꺼내고 펜을 가지런히 놓고 메모지를 정돈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직원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재무팀 부장 강도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인턴 책상에 머물렀습니다. 야, 인턴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인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 자료 복사 누가 할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준호.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부장님. 너 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복사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재혁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복사기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넣고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재혁은 복사기 근처를 청소하는 척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기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기계를 살폈습니다. 용지 걸림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준호.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준호는 서둘러 용지함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걸린 종이를 빼내려고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복사기 하나도 제대로 못 다뤄? 죄송합니다. 용지가 걸려서. 용지 걸린 거 빼는 것도 못해? 대학은 나왔어. 안 나왔어?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인턴 주제에 이것도 못하면 뭘 하겠어. 재혁은 복도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용지를 빼냈고 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팔짱을 낀 채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빨리 안 해?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준호는 서류를 들고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순서가 뒤죽박죽이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넌 그냥 책상이나 닦고 있어. 도연은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재혁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게 사람 대하는 방식인가? 사흘째 되는 날 재혁은 어느새 청소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드는 손놀림도 자연스러워졌고 복도를 오가는 동선도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재혁에게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눈빛으로 묻곤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날도 재혁은 재무본부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준호의 하루 일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책상을 정리하고 부장의 지시를 받으며 점심은 항상 혼자 먹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재혁은 그 모든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재혁은 어제처럼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앉을 만한 자리 근처에 미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식판을 들고 밥을 받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밥이었습니다. 준호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김밥을 꺼냈습니다. 두 줄뿐이었습니다. 재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식판 가득 음식을 담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김밥 두 줄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재혁을 봤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재혁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왜 혼자 먹나? 준호는 김밥을 입에 넣다 말고 재혁을 봤습니다. 네, 다른 인턴들은 함께 모여 먹던데.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꺼려 할까 봐요. 괜히 눈치 주고받기 싫어서요. 재혁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쳤습니다. 눈치를 주고받기 싫어서? 네.
저 같은 사람이 끼면 분위기 이상해질까 봐요. 재혁은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체념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생각하나? 준호는 김밥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력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단절되었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요. 조용히 있으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나?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김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혁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재혁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겸손은 가난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저건 사람의 품에서 나오는 거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재혁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재무본부에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청소하며 부서 안을 살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준호도 있었습니다. 재혁은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쉬는 척하며 부서 안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8시가 되었습니다. 한 명씩 직원들이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무본부 문이 열리고 강도연 부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복도까지 풍겨왔습니다. 재혁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본능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무본부로 들어갔습니다. 재혁은 조용히 부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이 준호의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 이준호.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부장님. 내가 시킨 보고서는 지금 작성 중입니다. 지금 왜 아직도 안 끝났어? 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료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시간이 걸려? 인턴 주제에 시간 관리도 못해?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야? 도연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쿵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재혁의 손이 문틀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말이야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나이 처먹고 인턴이나 하는 주제에 눈을 어디다 마주쳐? 준호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너 같은 쓰레기가.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준호를 향한 모욕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재혁은 문틀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에 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준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준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재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어깨를 감싼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약하면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 한심하기 짝이 없네. 그리고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도연을 재혁은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도연이 사라지고 재혁은 천천히 재무본부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책상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은가? 준호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재혁을 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은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 자주 저러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재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자네 왜 참기만 하나? 준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참아야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참으면 달라지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지 않으면 끝이니까요.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이어가려는 듯 했습니다. 재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재혁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아비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재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 씨. 네, 회장님. 오늘 CCTV 영상 확보할 수 있나? 재무본부 쪽 말씀이시죠?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혁은 다시 재무본부를 바라봤습니다. 불빛 아래서 준호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아비가 반드시 끝을 내주마. 다음 날 아침 재혁은 미자를 만났습니다. 미자는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어젯밤 영상입니다. 재혁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네. 회장님 정말 이러시려고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야.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도 충분히 도와주고 있네. 재혁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날도 재혁은 재무본부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준호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 재혁은 구내식당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김밥 2줄을 들고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재혁은 준호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는군. 준호는 재혁을 알아봤습니다. 어제 말을 건넸던 청소부였습니다. 내 편한 게 좋아서요. 재혁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어제 많이 아팠나? 준호는 김밥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괜찮았어요. 뺨에 아직 자국이 남아있던데. 준호는 뺨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재혁은 준호의 눈을 봤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참을 건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데? 끝나요. 그냥 끝.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곳이 없어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재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참는 건가? 네. 참으면 언젠가 기회가 올까 싶어서요. 재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기회는 그냥 오지 않네. 준호는 재혁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줘야 하지.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재혁은 오후 내내 재무본부 근처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오늘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부장의 지시를 받고 서류를 정리하고 복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일을 조용히 정성스럽게 해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재혁은 복도 벤치에 앉아 재무본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드디어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오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재혁은 준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재무본부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준호가 앉았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펜은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메모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재혁은 책상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오타 확인할 것 부장님, 지시사항 정리 내일 회의 자료 준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였습니다. 재혁은 서랍을 닫고 책상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일하고 있구나. 재혁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을 낼 시간이다. 탈의실로 돌아온 재혁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청소복을 벗고 평소 입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미자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끝내시려고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충분히 봤네. 그 청년 어떠셨어요? 재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더군.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재혁은 사물함을 닫고 미자를 봤습니다. 고마웠네, 미자씨. 자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빗자루 하나 건넨 것뿐이에요. 재혁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빗자루가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네. 미자는 재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회장님답게 하세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탈의실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재혁은 생각했습니다. 바닥부터 봤다. 이제 위에서 정리할 시간이다. 차에 올라탄 재혁은 USB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네, 회장님. 내일 전사윤리위원회 소집하게. 비서는 잠시 놀란 듯 침묵했습니다. 윤리위원회 말씀이십니까? 그래. 전 직원 참석하도록 공지하고. 알겠습니다. 안건은 무엇입니까?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힌 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혁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르는구나. 이틀 후 한민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전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사윤리위원회 소집 공지에 모두들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갑자기 윤리위원회라니 누가 문제를 일으켰나 봐. 재무본부 직원들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연 부장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단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자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한쪽을 비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청소부 아냐? 왜 저 사람이 무대에? 노인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뒷모습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청소복 지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지퍼를 내렸습니다. 청소복 안에서 흰 셔츠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재혁 회장이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이시잖아. 청소복을 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청소하시던 재혁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이 회사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혁은 청소복을 단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은 위에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에 내려가야 진짜가 보입니다. 재혁의 시선이 재무본부 직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재혁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준호를 꾸짖는 도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턴 주제에 이것도 못하면 뭘 하겠어.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준호에게 지시하는 도연의 모습.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가만 안 둬. 그리고 마지막 장면. 야근 중인 사무실에서 준호의 뺨을 때리는 도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손바닥 소리가 강당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재혁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바닥입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짓밟는 곳, 나이와 경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 그리고 폭력이 용인되는 곳. 재혁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연 부장.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런 당신을 방치했습니다. 재혁은 청중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재혁은 단상 위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강당 중앙 통로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은 재무본부 직원들이 앉은 구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도연 앞에 섰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부장, 일어나시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회 회장님, 당신은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은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은 준호 앞에 섰습니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재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재혁은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혁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준호. 네, 회장님. 당신은 일주일간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성실했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당신은 폭력을 당하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값입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재혁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는 바닥에서 사람을 봤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짓밟는 세상이라면 재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내 딸이 살 세상이 아닙니다. 재혁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재혁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부로 이준호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무전략팀 과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선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재혁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값은 이력서에 쓰인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값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지킨 그 마음이었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없었던 단 한 번의 인정이었습니다. 재혁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와 강당을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감사였습니다. 저녁 재혁은 회사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봤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딸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서윤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난간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 씨 알고 계셨죠?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청소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 서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그냥 만나보시면 되잖아요. 재혁은 작게 웃었습니다. 만나서 뭘 알겠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순 없지. 그래도 나는 바닥을 봐야 했다. 재혁은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 그걸 보고 싶었어.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어떠셨어요? 준호 씨. 재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더구나.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재혁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 내가 봤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아버님 찾고 있어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실 거예요?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준비되면 부르라 해라. 서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난 괜찮다. 그 친구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거야. 재혁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값, 그걸 매기려 한 나도 참 어리석었지.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재혁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지켜준 마음으로 존재하는 거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의 옷자락이 나풀거렸습니다. 재혁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 행복하니?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재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됐다.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재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윤도 멈춰섰습니다.
준호는 재혁을 보자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재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의 끄덕임.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재혁은 준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딸 부탁하네. 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뒤로하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서윤과 준호가 나란히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 재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비로서의 일은 끝났구나. 이제는 그들의 길을 지켜봐주는 것만 남았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재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의 값 재혁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건 이력서에 쓰인 경력이 아니었어. 누군가를 지켜준 그 순간 그 자체가 사람의 값이지. 재혁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건물 위층에서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재무본부였습니다. 재혁은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100m 너머로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재혁은 앞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라 준호. 그리고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혁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청소부로 바닥을 본 시간, 사람의 진짜 값을 배운 시간, 그리고 아비로서 딸을 지킨 시간. 재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루도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하루가 누군가의 값을 만든다는 것을. 사람의 값은 이력서에 쓰인 경력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준 순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값입니다. 힘들 때 무너지지 않는 것, 모욕을 당해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람의 값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는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